안녕하세요, 수아씨입니다. 오늘은 IC 회사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 회사의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오너 또는 CEO로 사장단이 구성이 됩니다. 오너 회사와 CEO 회사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너 회사는 사장님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얘기가 곧 법인 회사가 됩니다. 가파른 시장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만일 사장님의 잘못된 판단이 있다면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리스크도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EO 회사는 주주 혹은 다른 부서들 간의 상호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너 회사보다는 빠른 대응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도 이제 CEO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일즈, 마케팅, 디자인, FA, QA, QC, 어드미니스터로 구성됩니다. 각 부서의 이름에서 나타났듯이 각 부서는 우선 세일즈, 판매, 납기 대응 등을 진행하는 부서고요. 마케팅은 신제품 전략, 제품 홍보 방법, 회사 홍보 방법 등을 고민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C 회사다 보니 IC를 설계, 제작할 수 있는 디자인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대응을 하기 위한 FA 팀, 품질 보증, 생산 관리를 위한 QA, QC 팀이 있고,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어드미니스터 부서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세일즈 같은 부서는 이제 보통은 국내 세일즈, 해외 세일즈, 또 국내 세일즈는 각 회사마다 대응할 수 있는 세일즈 팀이 다 분리되어 있죠. 또 세일즈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이제 최근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을 타깃으로 하는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 따른 외국어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 부서는 최근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세일즈 팀에서 마케팅 업무를 보통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시대가 좀 빠르게, 그 다음에 아이템들이 빠르게 변경되면서 이런 빠른 추세를 쫓아가기 위해서 각 회사마다 마케팅 팀을 두어서 그 마케팅 팀이 적극적으로 트렌드를 쫓아서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변경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마케팅 팀은 단순하게 신규 아이템만 찾는 게 아니고 회사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 다음에 제품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사장님 직할부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디자인입니다. IC 회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팀이죠. 물론 외주를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주를 줬을 경우 성능이나 아니면 기술 대응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C 회사는 이런 설계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팀 같은 경우는 회로 설계, 레이아웃,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회로 설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런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단순하게 아날로그 회로만 만든다거나 디지털 회로만 만든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같이 이제 공동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회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이제 레이아웃을 진행을 하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레이아웃 부서를 회사에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외주를 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AE,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를 뜻하는데요. 이 부분은 회로가 설계되고 레이아웃이 끝나고 이제 웨이퍼가 제작이 돼서 IC가 나오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이 제품을 평가하고 성능을 확인하면서 설계팀과 논의를 해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FA입니다. FA는 기본적으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제품의 불량이 발생을 하였을 때 1차적인 지원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불만, 그 다음에 여러가지 요구사항들을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퀄리티 어슈어런스, 퀄리티 컨트롤, 보통 이 두 가지 팀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퀄리티 어슈어런스는 품질 보증, 불량 분석을 지원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퀄리티 컨트롤은 생산 라인 관리, 납기 관리를 진행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드민 부서는 기본적인 관리죠. 인사, 급여, 상여 등을 진행해주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외근, 내근, 그러니까 근무를 보통 어디서 진행을 할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세일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근이 많겠죠. 물론 내부에 월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좀 내근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근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외국계 회사들도 IC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직접 세일즈를 안 하고 대리점을 두고 있는 세일즈 부서라고 하면 외근보다는 내근을 하면서 각각의 대리점을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케팅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내근 위주입니다. 근데 고객사와 이제 신규 아이템을 설계할 때 FA들과 동행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제품 홍보를 위한 광고 회사를 만난다든가 이런 경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외근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디자인 팀은 대부분 내근이죠. 네, 정말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을 해서 이제 정말 고객을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FI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근입니다. 고객과의 미팅도 있고, 프로모션도 있고, 그다음에 불량 대응도 있고, 이런 여러 부분들 때문에 외근이 많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회사에 따라서 FA만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아까 디자인팀에 AE가 있다고 했는데 이 E가 없고 FA만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A 업무도 FA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근도 하고 내근도 할 이런 두 가지 전부 다를 진행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QA, QC 같은 경우는 보통 어슈런스 같은 경우는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해서 회사 내부에 품질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으면 보통 내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 외주에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외주업체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품질 보증이나 불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외근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퀄리티 컨트롤, 그러니까 생산 라인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내근, 보통 이제 메일이나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드민은 당연히 인사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외근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전공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세일즈는 기본적으로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물론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자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얘기를 할 때, 고객과하고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뭔가 전달을 할 수 있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고객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쪽으로 어떻게 좀 설득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 강한 분들이 있다면 굳이 전자전공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일즈 부서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부가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각 사업부별로 언어가 필요하죠. 중국 쪽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중국어를 필요로 하는 세일즈 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정도를 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신규 아이템을 진행하는 쪽, 그러니까 새로운 컨셉을 잡거나 기술적 신규 IC를 개발하는 부서가 아니라면 전자공학과를 졸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케팅을 별도로 공부하신 마케팅 쪽 관련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 부서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은 설계다 보니까 대부분 전자공학과 전공을 하신 분들이 업무를 하시고 계시고요. 다음은 FA입니다. FA들도 기본적으로 고객들과의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특별한 케이스로 이제 물리 전공 하신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 쪽을 관해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반도체 쪽은 자연과학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리학과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QA, QC 같은 경우 이 부분들은 보통 전자공학과와 크게 관련이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상공이나 안전공학과 이런 분들이 또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는 잘 아시겠지만 경영적이나 아니면 회계 관련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IC 설계 회사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